안녕하세요. 오늘 10월 4일입니다. 수요일.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은 추석 연휴 때 굳건히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또 슬슬슬 내려와서 반납을 그진 다 했죠.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을 시작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의 지지 저항값이었던 106.480포인트를 일봉에서는 일단 종가가 위로 올라온 상태로 마감이 된 상태예요. 불안합니다. 현재 움직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위로 또 추가 상승 여부를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 차트 보면서 나중에 이어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추석 연휴 들어가면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52평과 202평 일봉 차트 데드크로스 값들을 넘어섰죠.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는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돌파 28K로 돌파하는지 여부 살핍니다. 역시 차트 보시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고 이어졌던 요 지표들 보면은 중요했던 게 졸트 구인 이지 보고서 이게 늘어났죠. 예상치보다 늘어나면서 미 연준에서의 금리 고금리 지속 여부가 좀 더 주목받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보면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저녁에 또 지표가 있습니다. 10시 45분.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모습은 일단 제조업 쪽에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미 채권, 10년물 채권, 뭐 30년물 채권, 2년물 채권 뭐 이런 여러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과 달러 인덱스죠.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여전히 이제 제조업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인 건수도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전히 고금리 기조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미 채권 시장에 지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이 지속 매도세는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여러 시장에서의 공포감 이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택 부분이나 부동산 경기 부분에서의 좀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10월 1일 날 의회 이제 미 정부 셧다운은 넘어갔죠. 넘어갔는데도 일단은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패드와치 부분에 보면 17%에서 25%로 또 살짝 올랐어요.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시장 관리자들도 많다는 얘기는 이제 좀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지난 금리 동결 이후에 지속적인 이제 매파적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고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제 경기 침체라는 요소를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 가격을 향한 에너지 가격을 옥죄기 위한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왜냐면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오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로 지금 현재 고금리 기조와 이런 매파적 기조가 좀 더 영향을 주는 곳이 에너지 쪽하고 원자재 쪽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억제될 거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지난 이제 사우디 쪽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 기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펙에서나 이런 데서 증산 쪽으로 증산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조 변화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이나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조정이 차트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의 움직임에서 참 묘하게도 보면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차트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변화 가정성에 대해서 시나리오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나와 있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없는 구간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저희들의 뭐 스탠스고 컨텐츠다 보니까 뭐 시나리오적인 측면이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뭔가 이벤트가 나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벤트는 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 수 없고, 제가 정책 관리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지금 기조 변화, 이렇게 추세가 변화되어 가는 그 고점대, 뭐 달러 인덱스든 채권 금리든 고점대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추세 변화가 전개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움직임들을 염두에 둔다면 뭔가 이벤트가 나올 개연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거는 이제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부터 언급했던, 지금 이란 쪽하고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풀었죠. 그러면서 경제 석유에 대한 정산에 대한 논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이렇게 좀 불편했던 관계들을 해소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들이 기사에서 이번 10월 1일 날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안 통과하는 과정의 조건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들 예산들을 빼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이 행간적인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이 변화가 지금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스탠스가 미묘하게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물 밑에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어떤 그러한 변곡의 과정에서 이벤트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립니다. 이제 기사를 보면요. 치솟는 국채금리의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왔고, 미 하원의장, 공화당 출신 미 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에서 보면 나이지리아, 이란의 오펙 석유 생산량 2달 연속 증가. 오펙의 생산량은 8월보다 1일 12만 배 증가했다. 이란 생산량은 최고치 1일 315만 배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증산을 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하고 이란의 생산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뉴스는 역시 미 하원 메카시 의장 해임 결의안 가결,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미국도. 그 다음 이 내용들이 주로 이제 큰 뉴스의 큰 흐름입니다. 요 부분들, 그 다음이 이제 헝다, 그리고 헝다에 관련된 기사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상하이에서도 지다만 아파트 모기지 상한 보이콧 조짐, 이걸 이제 부동산 경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의 부동산 경기, 미국에서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도 지금 현재 7%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주택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크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중국 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쪽도 지금 부동산에 큰 데미지를 맞고 회복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는 믿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는 뭔가 불안한 지금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살피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어쨌든 부동산의 경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쉽사리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그래서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10월 달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인 모습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원유 가격들하고 원자재 가격에서 지금 조정에 이어져 가는 모습들하고도 이어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관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하이 쪽에서 뭐 이런 집담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건물들에 대한 모기지 상한 보이콧,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 파트고요. 차트를 잠시 보면 여기 에너지 가격, 크루드 오일하고 브렌트유를 보면 일단 여기 고점대를 한번 터치하고는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지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계속 얘기 드린 거는 82달러에서 85달러, 여기 정도까지 80달러 구간 초반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열어두고 보고 있다는 게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의견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는 부분에서는 60달러를 유가의 60달러 부분을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70달러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하다. 근데 80달러 위에서부터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자극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분석들이, 이 얘기는 한 달 전쯤에 기사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달러 구간대, 70달러 구간대로의 복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으로 여러 고금리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80달러 구간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열어두고 본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이미 차트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브렌트유도 좀 마찬가지 모습이긴 합니다. 여기서 재차 93달러, 95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죠. 52평과 202평의 골든크로스 부분, 81달러죠. 여기는 대략 76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구간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 조정인지 저기서 행보의 모습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 조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얘기 드리고요. 정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S&P 500에서는 중요값을 하방 이탈하고 갭을 다 메우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구간 끝 4218포인트와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 S&P 500에서는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이 나스닥에서는 보게 되면, 나스닥에서는 의외로 나스닥은 움직임이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월에 중요값 2번 14,694.5포인트에 대해서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갭 부분들에 대한 매운 움직임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는 보고 있다. 여기에 움직임이,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움직임에서 여기에 갭 부분을 메운 움직임인지, 아니면 이런 중요값에 대해서 되돌림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 여기는 지지를 유지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장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이 채권, 10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값이고, 현재 여기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여기 값들은 주봉값이에요. 주봉값. 여기 값들은 역시 주봉값입니다. 전에 지난주에 여기 4.965포인트까지는 저항을 열어두고 보고는 있다. 여기에서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그러고 나면 또 한번 또 꺾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지 테스트를 명확하게 안 하고 갔어요.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주봉 차트에서, 지금 현재 주봉 보고 있으니까 주봉 차트에서 상단 변곡 자리거든요. 상단 변곡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음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열어두고 보고 있다. 현재는 하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는 추세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4.965 포인트에 대한 공략, 종가 공략 여부는 관찰하고 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봉에서는 다 하겠죠.
일봉에서는 지금 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움직임이 이후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런 식의 조정 폭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은 이런 포인트들이 아래쪽으로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예, 일봉 차트에서의 관점을 보면 여기는 사실상 오버슈팅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일봉 차트에서는 굉장히 강한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단기 평선과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강한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4.965 포인트 공략 이후에는 또 단기 조정이 잡힐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뭐 4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이게 결국에는 이번 주의 움직임에서 이제 단기 방향성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죠. 지금은 추세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 경제 부분에서는 좀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데, 암호화폐에서 오늘 아침 8시쯤에 리플에서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리플 XRP 증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SEC 측에서 항소 신청을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 항소 신청을 기각해 버렸어요. 이 소식을 타고 리플에서 일단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반등세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아마 비트코인이나 여기서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과정에서 일단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알트는 리플, 다시 한 번 더 리플을 또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와 이슈라고 하는 항목에 가시면 뉴스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꼭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모아놓은 뉴스들을 참고하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들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날짜가 14일입니다. 10월 14일에 추석 특집 기초 강좌, 무료 기초 강좌를 두 번째로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강좌가 10월 14일에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온라인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넓진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을 정리하고요. 이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부터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는 지속적으로 지금 양봉으로 전개되는 아주 무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양봉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나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절반이라는 관점으로서 항상 살핍니다.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반, 또 절반에 절반. 그래서 기본적으로 4등분을 해서 보든지 2등분을 해서 시장을 보시면 좀 더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잡혀버리면 이제는 단기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구간으로 지금 현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온 구간이 거의 100포인트 아래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6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중이죠. 그 위에 있으니까 사실 여기 올라온 거의 절반에 이제 돌파했던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뭐 이런 부분하고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에 거의 103포인트까지 사실 조정 폭이 빠르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구간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구간이, 조정받을 구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승폭이 커지는 거에 대한 초점에서 이제는 조정폭도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살피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의 차트 반등이 나오면은 이렇게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고 나면은 여기서 되돌림 상승이 나오면 먼저 중요값 1번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지 저항값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요. 106.480 이게 월봉값입니다. 월봉값에서는 터치만 된 상태예요. 터치는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예, 10월달 들어와서 추가로 반등세가 이어진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움직임일 땐 여기서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106.480. 그리고 나면 재차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위로 올라서 여기를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중요값 여기 1번 103.350에서 지지를 받든지를 보는 거예요. 월봉 차트에서. 그럼 주봉 차트에서도 보면 중요값 2번 105.910 여기 103.932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죠. 자, 여기 과정에서 지지 테스트가 다시 전개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조정이죠. 조정이고 제대로 된 지지 테스트는 음봉입니다. 음봉의 종가로 지지를 하는지 여부예요. 양봉에 꼬리를 달고 빠르게 말아 올린 거는 급하게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말아 올린 움직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지지 테스트를 그 자리로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현재 여기에 주봉에서 보면 이미 아래에서 105.910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고 이번 주에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번 주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에서 105.910 위에서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예요. 그러면 이 위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여기로 주봉 마감할 때 금요일에 마지막 거래일 때 자, 여기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움직임에서 그런 움직임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지금 내용은 기술적 분석에서 근거한 역학관계, 저희들이 차트를 보는 구간에서의 움직임, 관계성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시나리오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저항대 공략이 진행 중인 겁니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종가가 올라와야 돼요. 종가 마감은 달러 인덱스는 금요일 날 되죠. 토요일 날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대가 저항이기도 하니까 고점됩니다. 거의 요쯤 머리 끝 요쯤에 딱 이마 위에 정도 위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뀔 개연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 여기를 근데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22년도 중요가 108.860 여기로 공략이 돼요. 그 움직임이 나오려면 사실 주봉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 뚫고 나오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겠죠. 이런 움직임이 급하게 전개되는지 여부인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오면 사실상 그 턴에서는 이제 꺾일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재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저희는 표현할 때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볼린저 밴드 단기 이평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서 위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추세를 타고 가는 추세 상승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움직임은 말 그대로 센 움직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일봉에서의 움직임에서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타점이 어딘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세가 나온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오늘부터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주목해서 달러 인덱스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 될지, 그래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된다? 9이평하고 15이평이 크로스가 된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상 여기 조정의 폭이 일봉 차트 15이평 아래로 종가가 깨지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지 살피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에서는 지난주 움직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조정의 음봉만 나오면 다들 움찔움찔합니다. 진짜 움찔움찔해요. 근데 지속적인 상승은 없어요. 그게 캔들 단위에서 나올 때도 있고 구간 단위에서 나올 때도 있겠죠. 가장 작은 단위가 캔들 단위라고 보면 캔들에서 상승했던 양봉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이 양봉의 절반의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등 나온 구간의 절반의 지지 여부는
상시로 테스트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주봉에서는 그 절반을 지금 현재 지지하는 모습이죠. 그 절반이 뭐냐면 지금 돌파했던 9위평과 9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이고요. 현재는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주봉에서는 전개되고 있고요. 자, 요런 부분들 제가 이걸 안 끄고 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놓고 계세요. 여기 22년도 하락 구간의 절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절반이에요. 이 값이 42,299.5달러다. 대략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해도 일봉 차트 대략 42,000달러 정도 되고요. 저기가 주봉 차트 중요값이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절반이라는 관점은 모든 에너지의 규칙이 절반까지는 온다는 그런 일반적인 상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자, 여기 구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파 개연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는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리는 자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정도 얘기 월봉에서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얘기 드리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우리가 당장 느끼는 거. 모르겠고 월봉 모르겠고 주봉 모르겠고 지금 내가 당장 보고 있는 일봉 차트 그리고 시간 차트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추세선을 지난 주말에 일봉 차트에서 자, 여기 우리가 여기 52평과 202평의 데드크로스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드렸던 의견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구간을 만들어 놓은 움직임, 역학관계. 저희들은 항상 차트를 역학관계로 보는 겁니다. 구간에서의 움직임, 3의 규칙, 절반의 규칙. 그래서 3번을 두들기는지, 3번 만에 돌파하는지, 한 번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얘기 들 때 여기는 한 번 두들겼고 중요값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두들겼죠. 그리고 여기는 첫 번만 두들기고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여기 구간에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세가 나왔고 이 움직임이 보니까 여기에 구간을 한 번 더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52평에 대한 공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재차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52평을 돌파를 하고는 우리가 체크했던 여기 중요값 2번 27,415.5달러를 강하게 돌파, 종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202평에 대한 공략도 두 번이 됐어요. 202평에 대한 공략도 두 번이 됐습니다.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그럼 다음에 20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세 번째니까 돌파를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돌파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때는 돌파의 개연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움직임을 살핀다는 거예요. 뭐 100%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어디든가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그저께와 어제의 움직임에서 어제 종가가 오늘 아침 종가가 27,420.7달러예요. 희한합니다. 여기 420.7달러입니다. 420.7달러. 보니까 뭐죠? 종가 지지를 했네요. 오늘 아침 종가 지지 여기를 종가를 지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시간 차트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죠? 캔들이 두 개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럼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는데 이 단기 멈춤이 생겼는데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절반을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위에 시작가 음봉의 시작가를 돌파를 하는 종가가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일봉 차트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그 절반의 구간 위에가 있고요. 그리고 202평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음봉이 되고 있는 게 양봉이 전환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지를 확정을 시은 게 캔들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걸 이미 확인했죠. 그럼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는 더블 버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양봉 전개되면 자, 지지라고 하는 조건을 이미 만족한 게 돼요. 여기도 지지 만족, 여기도 지지 만족하는 게 됩니다. 물론 양봉 전환 조건입니다. 양봉이 전환되면. 그러면 이때 움직임은 우리는 절반에 대한 공략과 위에 202평에 대한 공략. 그럼 20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면 여기는 한 번, 두 번 됐으니까 세 번째 공략이 나오면은 돌파 개연성을 본다고 했죠. 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자, 여기는 23년도 8월에 구간 끝
2789달러는 한 번도 공략이 안 됐어요. 양봉으로.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돌파 견성을 좀 더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공략이기 때문에 돌파 견성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돌파가 전개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자, 202평에 대한 회복과 202평에 대한 되돌림 반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이번 주 움직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만약에 양봉으로 전환이 안 되면 이 움직임은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여기 중요값 26,746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함께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 차트에서 양봉으로 바뀌는지 여부 주목해서 살피셔야 된다 얘기 드리고요. 딱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지금 시점 가격 27,276, 277 여기 달러의 지지 여부, 여기서 반등세가 나오는지 주목하시기 바래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 종가 깨지면 추가 하락입니다. 일봉 차트 종가 깨지면, 만약에 회복을 못하고 내일 아침에 여기가 종가가 깨지면 여기도 깨지고, 자, 여기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도 깨지는 겁니다. 그 체크 포인트가 27,276달러예요. 자, 이런 부분들 메모하세요.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머리가 똑똑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아무리 잘 보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메모를 이길 수 없습니다. 꼭 기록을 해두세요. 그렇게 해두시고 현재 차트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진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 오후 실시간 시장 체크 때 시간 차트를 비롯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오전은 요런 흐름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도미넌스 부분만 빠르게 체크하면 도미넌스에서는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주말 동안 추석 연휴 동안에 반등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찍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조정이 나왔다가 또 재차 반등세가 나오는데 일단 저점을 깬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관점으로 봅니다. 스테이블. 그 다음에 이더에서도 조정이 이때 조정 받을 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 하지만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다시 재차 반등세를 이어가는지 여부 결국 오늘 내일 움직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NB가 저점을 깨는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BNB에서는 지금 단기 조정세가 좀 더 커 보인다. 저점을 깨는 조정이 나왔으니까 BNB는 조금 조심해서 보자 정도 얘기고요. 알트코인들에서도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저점은 갱신하지 않았어요. 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의 출현 여부 여전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은 주목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알트들에서 일봉 차트 52평 위에 있는지 202평 위에 있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시고 52평과 202평을 골든 크로스로 이어가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세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고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지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을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시장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부는 끊임없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 관점에서 여전히 살피고 있다.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준비한 오전 시황 방송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알트코인도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녁에 봐요.